오늘은 자본금 1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4가지 수익형 부동산과 그것을 서서히 대체하고 있는 배당주와 배당 ETF 간의 비교 분석 영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배당 이야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장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받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국민적 믿음이 높고 최대 70에서 80%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는 실거주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현대인의 꿈과 같은 자산입니다. 반면에 아파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국 기준 임대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약 3에서 4%로 현재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낮아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는 현금화가 어려운 편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환금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입니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주택보다 가격이 보통 낮아 소액 투자자나 퇴직금으로 투자하기 쉬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은 업무와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며 상가와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오피스텔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실 리스크입니다. 최근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공실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이 대지 지분이 낮아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도배, 장판, 에어컨, 세탁기 등 정기적인 수선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지속적인 관리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다주택자 세금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임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높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임차인의 사업에 대한 권리금 상승으로 상가의 가치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장기 임차인을 유치하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소매점, 음식점, 커피 전문점, 학원이 아무래도 오피스텔 임차인보다는 오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비쌉니다. 수도권의 유망한 상권의 작은 상가 하나도 1억으로 비빌 수는 없으니까요. 지방으로 간다 해도 대출을 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두 번째 단점은 높은 관리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유지보수 비용이 오피스텔보다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상권 의존도입니다. 상권에 따라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서도 층이나 방향에 따라 그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산업단지의 오피스텔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가 적어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요 확보가 매우 용이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일반 상가보다 업종이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주 수요 감소로 이자 부담을 못 견디고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투자자인 제가 왜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와서 파헤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6개월 전쯤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이런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 사기에 당했습니다. 전세 사기범인 임대인은 구속되었고요. 채권자의 임의 경매 신청으로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 6채는 동시에 경매로 쏟아졌습니다. 경매는 3차까지 유찰되며 감정평가액의 4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을 회복해보고자 친구도 저도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 6채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임차인으로 있던 집을 낙찰받으면 명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넓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차 경매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 수익률 대비 리스크입니다. 수익률은 표와 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도 6개의 물건 중 4건이 유찰되었던 것은 대출금리 약 5%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 수익률은 4%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텔의 단점을 같이 인수하기에는 메리트가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5차 경매가 기준으로도 12%로 보이는 저수익률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6%대로 떨어지게 되죠. 결정적으로 제가 취득하게 된다면 저는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세금 페널티가 결정적이었고 이 단점을 극복할 만한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오피스텔의 경매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처럼 금융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많은 종류의 ETF들이 쏟아지기 전의 인기 있는 현금 흐름 투자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배당주라는 대체제가 나오기 전 거의 유일하게 제2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던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을 대체하고 있는 배당주 2가지를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얼티 인컴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리츠주로 현재 약 연 5%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기가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장점으로는 기초자산은 상업용 부동산이지만 공실이나 관리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월배당이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저는 현재 주가는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리얼티 인컴의 연 5%는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넘어야 될 기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ROI와 리얼티 인컴의 ROI를 서로 비교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이 월등히 더 높고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점점 더 그런 물건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 리츠나 월배당 ETF로 많은 부분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